돈이 되는 뉴스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전문위원으로 합류하셨습니다. 예,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방송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이 그걸 알았는지 반겨주네요. 예. 하여튼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갈 이슈들을 콕콕 찾아가지고 저희 머니투데이가 바로바로 이제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이거겠죠. 네.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슈. 예, 뭐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300억 불 5일 머니 들어온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 결정 소식이고요. 사실 그냥 MOU 체결이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수주 내용은 이후에 들리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분야는 뭐 원전, 수소, 신재생 에너지, 방산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바이오 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6일에 한국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40여 건의 MOU 체결했다는 소식.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상 최대의 외국 투자입니다. 그쵸. 300억 불이라는 맞아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7조예요. 우리가 300억 달러 그러면 조금 감이 그렇죠. 37조,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300억 달러라는 금액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가 얼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대통령이 가셨을 때 한 것은 산업은행하고 아부다비 2위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라는 쪽하고 M&A를 포괄적으로 맺었고 그다음에 각 부분별로 이제 그 MOU를 좀 맺는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이제 실체가 없느냐 있느냐 이제 국내에서 약간의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과 그쪽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좀 반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랍에미리트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우디와 중국의 역학관계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가 우리가 이제 석유를 외치기 위해서 네옴시티를 이제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전 세계에 입찰을 두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최근에 좀 드러나고 있죠.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이미 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 수지의 절반은 사우디 업체들에게 갔고 나머지 17%씩을 중국과 한국이 정확히 나눠 가졌어요. 이게 누가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17%씩 가져갔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도 막대한 투자 보따리를 풀어놨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갔을 때도 또 막대한 또 보따리를 풀어놨어요. 자,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드린 게 지금 원래 지금 중동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으로 개발해놨던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가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문가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한일과의 약간 좀 미묘한 관계, 외국인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우디가 막대하게 네옴시티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우리와 일종의 모종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몇 가지 이미 기반이 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랍에미리트 연합에는 원전을 짓고 있어요. 원전을 짓고 있는 것들. 이번에 SMR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밀고 계신 원전과 관련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방산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그동안 공급하지 않았던 자국 무기를 주기로 했고 화해를 배척해라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께서도 원포인트로 이미 다녀가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이제 그 중국과 사우디와의 밀월 관계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 틈새 시장으로 UAE와 우리가 이제 이 밀월 관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경제 외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를 아랍에미리트로 다보스 가시는 길에 들리긴 했습니다만 일부러 들렀다 가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MOU다 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정확히 어떤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와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MOU 체결이라는 건 실질적인 이 수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MOU 얘기하고 수주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원전, 방산 등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쉬었다가 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보내줘야 되는가 투자의 관점에서 저는 일단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파는 분들이 저는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이미 뉴스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도 보면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죠. 근데 이 뉴스도 보면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MOU를 체결했고 금액이 어떤 단위로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직 없어요. 저는 이 MOU가 진짜 실질적인 계약까지 가서 수주까지 가서 매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몇 프로 나올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뉴스이지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간다라는 것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갖고 계셨는데 올랐다?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러면 추가 수주 내용이 들리면 그때도 안 봐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다시 봐야죠. 그 수주 내용을 보고 이 수주와 그 매출과 영업이익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전 반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소 등의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던데 사실은 수소 등은 이 기대감이 반영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방산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요거를 또 긴 관점에서는 보는 건 어떠신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하나만 갖고 수소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손에 잡히는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아직은 없죠. 그냥 수소,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수소와 관련해서 뭘 하겠죠? 뭘 한다라는 거죠? 수소차를 판다라는 건가요? 충전소를 한다라는 건가요?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건가요? 뭘 한다라는 얘기죠? 수소 생산 등의 내용이 이야기가 되기는 해요. 이제 수소 에너지 발전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우리가 추측이잖아요. 아직 구체화된 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강한데 저는 우리가 단순 지금 제 생각은 단순 테마주다. 지금 우리가 폴란드와 관련해서 방산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방산주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방산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당장 그 뉴스에는 우리가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뉴스는 우리 수소 생태계의 수소 기업들이 막대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글쎄요, 아직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겠다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트레이더다. 내가 이 뉴스에 사서 빨리 먹고 나오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정말 가치로 보고 장기로 보겠다라면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전, 수소, 방산 모두 지금 접근은 자제하자는 말씀. 자, 여기에 콘텐츠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UAE보다 중국 쪽인데 OTT 서비스의 갯마을 차차차가 방영이 되면서 한알령도 해제되는 건가? 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대외 관점에서 호주 석탄 재개됐고 보잉도 다시 운항한다. 미국이나 다른 쪽의 국가에 대해서도 규제했던 거 하나둘씩 이제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막혀 있었던 정말 컨텐츠나 게임 같은 산업도 앞으로 좀 괜찮을까라는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대감으로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대감들이 많은 분들이 공유하다라면 주식은 밀어 올릴 수밖에 없겠죠.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인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라 지금 아직 한알령에 대해서 열린다라는 것보다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식을 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점점 퍼져가면서 내 주식을 밀어 올리고 있는 현상. 이게 바로 재기적인 현상이거든요. 이 재기적인 현상은 이 기대감이 사라질 때 꺾일 겁니다. 근데 기대감이 제가 여기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유도 없고 지금 이거랑 좀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이것은 MOU는 확실히 지금은 실체가 없지만 이거는 기대감이 있고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이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또 한알령을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은 중기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때는
여차하면 내가 손절매 한다라는 각오로 그냥 쭉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 이걸 뭐 두려워하시면 어차피 손을 못 대시겠지만 매매할 때 항상 어제 살 걸. 그럼 뭐 영원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항상 이 재기적 현상은 급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손절을 각오하신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전까지 네. 예, 본다면 어떤 것을 선호하세요? 일단은 뭐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열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컨텐츠 쪽은 열리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호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들이 좀 트레이딩하기 쉬울 것 같아요. 컨텐츠 게임. 예. 트레이딩이 쉬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 중국이 뭐 그 갑자기 리오프닝을 함으로써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닫았던 나라가 지금 2달 사이에 확 열은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휴유증을 걱정하는 측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거기서 원자재를 빨아들이게 된다라면 다시 공급발 그리고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섞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해지면 우리한테는 악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지난주에 IMF 총재께서도 이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은 전 세계 산불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지금 전 세계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다시 과거에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다시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IMF 총재가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중국이 열면 우리가 다쳤던 것들이 소비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서 수혜를 볼 것이야 라고 보는 측도 맞지만 다른 경계하고 있는 시각들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보셔야 언제든지 이 주식이라는 게 급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게임이란 컨텐츠에 대해서 중국 이슈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애플 밸류체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애플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이 기사입니다. 차세대 애플워치 탑재 마이크로 LED 공급 유력 소식.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분석가의 트위터에 올라왔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애플로 납품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진해요. 그 이유는 애플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조달하겠다, 자기가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막 나오면서 힘을 쓰진 못합니다. 이게 좀 변수긴 한데 마이크로 LED는 좀 다를까라는 관점도 한번 볼까요? 일단 마이크로 LED라는 게 뭐냐면 LED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웨이퍼에서 잘라낸 조그만 소자입니다. 예. 이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OLED랑은 좀 다르죠. OLED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기판에다가 이런 점들을 박는 건데 이거는 하나하나의 어떤 물질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잔상이 안 남고 훨씬 깨끗해요. 그 대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죠. 근데 예. 어쨌든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정리를 이 기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네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죠. 애플은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자,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2024년도에 애플워치 신제품에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LED를 탑재할 예정으로 일단 보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에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애플이 자체적으로 예. 조달하지 않을까? 이게 때문에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트위터에 봤었던 로스트 영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의 어떤 그 들어가는 사양, 그러니까 부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도가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애플워치 11 시리즈부터 마이크로 LED를 탑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2024년에 생산에 들어가서 2025년에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보도된 것은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각종 매체들이 얘기하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지금 마이크로 LED 들어간 백플레인 구동 회로를 지금 소량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애플로 들어가서 결국 지금 그 로스 영이 얘기하는 그 물질들을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여기까지 확대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애플이 자체 생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로스 영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일단 2025년도에 나올 것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과연 애플이 자체 개발할 거냐, LG 디스플레이가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일부 하는 그 측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LG와 애플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지 않을까라고 벌써 이제 달려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뭐 정말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다양한 지금 LED라든지 뭐 OLED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과의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시점이 빨라야 2024년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이 뉴스 플로우는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단 애플과 관련된 어떠한 뉴스도 우리가 지금 애플카 이슈가 벌써 몇 년째 애플카 이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는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니까 안 삽니까? LG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아닙니다. 네. 예, 보수적인 관점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 확대 해석 한 발 두 발 앞선 이 내용이 실체로 드러나기까지 일단 지켜보는 전략 LG 디스플레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